네. 정말 저는 항상 대북 라디오는 우리 탈북민들, 특히 나한테는 정말 희망의 등대였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형수입니다. 네. 북한에서 온 지가 이제는 11년 차가 됐고요. 네. 2009년도에 제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저는 동남아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네. 중국에서 바로 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아, 네. 정말요? 예. 이렇게 힘드는 말씀 해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아까 그 고위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제 TV에는 그냥 북한의 일반 주민 생활을 하다가 네.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제 사시는 분들 위주로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형수 선생님은 그 외모만 보셔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서 혹시 북한에서 고위층이셨어요? 일단은 뭐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 아. 생물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그 생물학부가 지금은 생명과학대학으로 지금 됐는데요. 네, 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종합대학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 제일 낮은 급수였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저희 친구들은 다 주황당 한다는 큰 간부들이었거든요,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었고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저희 학급에는 뭐 주황당 뭐 부장부터 시작해서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자녀들이 같이 있던 친구들이 지금 북한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장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그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네. 대학 기간 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북한의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그 김정은의 건강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 그 연구소에서 또 근무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북한 고위층들에 대한 특히 김부자들에 대한 좀 숨겨진 진실들 그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알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오늘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시면 북한 여기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공무원으로 생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김일성 종합대학은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다 아신 것처럼 북한에도 이제 성분 토대를 많이 보는데 종합대학만은 토대가 나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저희 부모님들이 토대가 나쁜 건 아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을 또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공부를 그때는 실력을 많이 또 중시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 학강연대 여기로 말하면 경시대 같은 그런 이제 큰 경연대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양강도에서 50명이 이제 참가했어요. 80년도 1월달에 김일성 종합대학 네. 과학도서관에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네. 졸업생들 네. 대상해가지고 경연대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양강도 50명의 그 여러 번의 시험 과정에 이제 등수를 매기는데 네. 제가 38등으로 제가 평양에 가서 50명 중에 38등이요? 그러니까 종합대학에서 2차에 걸치는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등수를 내는데 그 등수에서 제가 전국 3위권에 있는 여러 명과 함께 제가 등수가 들다 보니까 그 종합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대학에서 대학 입학 추천서 입학 시험을 치라고 하는 그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 가는 거는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서 가긴 갔었는데 토대와 그 실력을 실력이 다 이렇게 그렇죠.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고위 간부 자시라 해도 그 당시에는 실력이 없으면 대학 못 붙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제가 80년도에 그러니까 80학번이죠. 그때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분 김일성 종합대학 가게 되면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학교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가기 힘든 학교인데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기로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공무원으로 또 일하셨다고. 네. 예. 무슨 우선 제가 전공했던 것이 생물학부에서 생리학, 피지올로지라 해가지고 의학에서 말하면 의학의 기초의 학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생리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네, 네. 예, 생리학은 북한에서 오직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만이 생리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요. 1년에 10명 미만입니다. 저희 학년 때는 9명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네, 생리학? 중요하죠. 왜냐하면 북한은 생리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의학대학들에도 이 생리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예. 전국에 있는 북한의 의학대학의 생리학 강좌에는 네. 종합대학 생리학 전문했던 저희들 친구들이 이제 가서 강의하는 교수들 많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진부자들의 연구소 있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인 네. 만청산연구원이라고 아. 일반 주민들은 지금 만수무강연구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저도 만수무강 연구소라고 그렇죠. 들어본 근데 적은 사실은 있는 것 그 같아요. 이름이 거짓말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 연구소에서 본 명칭인 만청산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나가면 네. 그게 이제 진부자들의 건강 관련된 그런 비밀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스스로 나가서 물어볼 때는 그래서 만수무강 연구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밝히지 않은 밝히지 거네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만수무강 연구소를 알고 있고 네.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와서 만수무강 연구소라고 말하니까 지금 만수무강 연구소를 알고 있는데 실제 이름은 만청산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청산이요? 연구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만청산이 무슨 뜻인지 좀. 거기 다 몰라요. 한국 분들도 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요? 그러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네. 연구소엔 만청산 연구원입니다 하면 다 몰라요. 근데 네. 제가 딱 말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생소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네. 김일성의 만년장수 네. 또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아,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만청산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 그런 근데 지금 연구원에서 김정은이가 들어왔으니까 또 뭔가 하나를 합쳐줬겠네요. 아니 그래 지금도 여전히 만청산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호칭은 안 북한에 바뀌었나요? 알아봤는데 최근에 오신 친구들 통해서 물어보니까 여전히 그 연구소 이름은 예. 김일성 때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대로 이름을 달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얘기도 네. 한 묶음으로 해서 좀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럼 먼저 그러면 그렇게 만청산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청산 연구원이라면은 그래도 공급을 받거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셨을 것 같고 나름 북한에서 보면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직업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탈북을 하셨는지 좀 너무 네. 궁금합니다. 우선 탈북하게 된 거는 제가 북한의 고향이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이에요. 네, 국경 쪽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북한의 그 평양의 대학 다니면서 또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네. 저 결국 뭐 어릴 때 다니던 해산보다도 오히려 평양이 더 이제 제가 고향처럼 잘하는 정말 지역이 됐고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연구소에 있을 때 휴가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네. 연구소의 단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노화는 네. 명절도 모르고 휴식일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항상 일요일 날에도 아침에 나가서 좀 일하러 들어와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네. 휴가 때도 한 사람이 난 이번 휴가를 마치겠습니다. 뭐 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면 옆에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가지고 제가 거의 7년을 제가 휴가를 못 갔어요, 집에. 그 집에다가 이제 편집 세상에. 띄우면 집에서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휴가를 다 같이 살아서 일 잘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연구식이 막 들어가면서 제가 98년도에 제가 이제 고향에 갔었는데 예. 딱 그러면 가니까 그 대아사식이 한참 때 가신 거네요. 그때죠. 그때 갔는데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예. 우리는 연구소에서 공급을 주잖아요. 네. 주공급을 줘요. 주마다 공급 주는데 공급이 어때요? 이 공급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천천히 좀 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탈북 동기에 중요한 게 네. 그겁니다. 네. 그때 제가 하여튼 그 평양시에서도 지방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그게 어떻게 굶어 죽냐 배급 타는데 하니까 야 지방은 배급도 못 준대. 근데 우리는 쌀뿐만 아니라 뭐 부식물 소고기도 주고 다 줬거든요. 그래 이게 정말 이해도 안 된다 했는데 휴가 때 딱 가보니까 네. 딱 휴가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도착했잖아요 새벽에. 네. 그 집에서 열차에서 한 3일 동안 가다 보니까 잠 많이 잤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지금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 집하고 저희 집 사이 거리가 한 1.5km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그 거리 가는데 그 거리 노상에 예. 사람 시신을 봤거든요. 3명을 봤어요. 제가 세상에. 너무 끔찍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제가 이게 사람이 진짜 이게
저런 거 맞냐?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도 그대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치 않는 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육감에 죽은 시신이면 순간에 막 선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야, 너희 집에 오면서 보니까 이런 시신이 있더라니까 친구가 야, 미친놈아, 너는 평양에서 배국 타먹고 살다 보니까 네. 넌 모른다 하면서 지방은 거의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아버지나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면 후에 돌아가시는 자녀들은 봐줄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참 이게 큰일이네 하는데 저희 친구가 밀수꾼이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는 친구가- 밀수로 네, 먹고 근데 살잖아요. 그 친구가 한 이틀 지났는데 나보고 내 너한테 중요한 거 보여줄 거니까 오늘 저녁은 집에 가지 말고 부모들한테 이야기해서 오늘 나하고 같이 자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내가 그건 뭐야 하니까 야, 좀 말은 안 하고 집에 가서 빨리 이제 오늘 저녁은 못 간다고 말해. 그냥 아 이놈이 또 나하고 술 실컷 마시려나 하고 저녁에 또 이제 친구 집에 또 갔어요. 부모한테 네. 말하고 네. 조금 저녁에 지금 같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 나보고 한 11시 거의 됐는데 이불을 내려놓고 방을 이제 좀 문 다 잠그고 네. 그 다음에 방불을 입고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를 거기다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네. 같이 들어갔는데 둘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어폰 있잖아요. 네. 북한은 리시바라 그러잖아요. 리시바. 네. 그걸 끼워놓고 몸을 막 돌리는 게 막 소리가 치 나는 건데 라디오 지금 약간 주파수 맞추는 게 한국 라디오를 듣는 대북 거예요. 방송이요? 그렇죠. 어머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대북 라디오를 지금 듣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KBS 사회교육 방송 지금은 한민족 방송이에요. 근데 네. 네. 그 방송이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간드러지는 그 말소리 있잖아요. 막 충격받았죠. 이게 야 이게 우리 방송이 아닌데 남성 방송 아니야 하니까 야 이놈아 입 다물어 듣기만 해 그러더라고. 그래. 그 친구가 진짜 대단한 믿음으로 들려주신 그렇죠. 거네요. 가깝죠. 진짜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야 이놈아 너 이제 큰일 난다 이거 듣다가 너가 실수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어디 가서 막 발설하다가는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나간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 내 지금 너한테 뭐 들려준 거 있니 뭐 있니 뭐 그러는데 아 그래서 우선 들어보자 하고 둘이 또 들었어요. 한 2시간 듣다 보니까 별로 아 이거는 들을 게 아닌데 하고 내가 그날에 친구한테 야 이거 듣지 마라 하면서도 그때 그 들었던 게 좀 이렇게 내용이 뭐였어요? 그 여자분이 나오는데 네. 그때 나오는 게 한국이 탈북자들도 와 산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그때 또 무슨 말도 있었냐면 네. 한국에서 해외에 지금 막 여행 가는데 한국이 이제 이런 자동차 현대 자동차도 발전하고 이런 말도 막 하면서 완전 생소한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들어도 듣도 보도 못 북한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뭐 굶주린 남조선 뭐 그다음에 뭐 경제도 무슨 뭐 네. 그런 말 듣다가 지금 그거 듣다 보니까 내가 그랬지 이 심리전이다 이거는 심리전인데 듣다가 너 이제 큰일 나니까 듣지 마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고한행군식의 북한 그 고향 사람들이 죽은 거랑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이 라디오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했어요. 잠깐 동의를 하신 그러면 거예요. 친구한테는 내가 그만두라 해놓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저녁이 됐는데 또 지금 친구 집에 갔어요. 왜냐면 궁금해지더라고 또 좀 듣고 싶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친구한테 가니까 이놈이 너 왜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야 어디서 얘기 그 듣던 거 한번 좀 많이 더 들어보자. 아 이놈이 어딨나 듣지 말아 그랬더니 또 듣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듣기 시작했는데 한 3일 정도 들으니까 네. 순간에 낮에 다니면서 장마당 갔을 때 그 꽃제비들 다니는 것도 보고 막 북한이 그전보다 어렵게 살던 그 네. 현실을 보잖아요. 그리고 라디오 듣는 순간에 3일 그 날에 듣는 거는 뭐 나오냐면 네. 러시아가 지금 그 붕괴돼가지고 네. 그 러시아 실태도 나오면서 지금 자본주의 복귀되면서 시장인지가 도입돼가지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진짜 사회주의가 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러시아면 그때는 소련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 소련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느낀 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은근히 라디오를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방학간 전 기간 동안에 친구 집에 매일 저녁마다 가는데 이놈이 이제 안 돼 하더라고. 그래서 갈 때마다 술 한 병씩 사들고 가서 그래야 저녁 들었어요. 처음에 쉽게 들려주더니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2003년도부터는 네. 9년도 탈북할 때까지 네. 그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럼 몇 년을 들으시던 6년 들었죠. 어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 머릿속에는 예. 누우면 있잖아요. 예. 한국의 경기도가 어디에 있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북한은 진짜 지도 보게 되면 많으시네. 한반도 지도가 다 있잖아요. 네. 우리는 반쪽짜리 지도가 있지만 북한은 전체 조선 지도하면 남쪽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방송 듣고는 그 지도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지역이 어딘가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나오는 라디오 방송도 듣게 된 거예요. 네. 라디오 속에 우리 탈북자들이 왔는데 한 분은 버스 기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166만을 탄다 하더라고요. 월급을.
근데 그때 그분이 그거 타는 걸 가지고 네. 쌀을 이제 몇 킬로 사는 걸 말하는데 한 거의 450킬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은 게, 와,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인데 한 달이라도 그 월급 가지고는 와. 진짜 2kg도 겨우 사잖아요. 어찌 시장에서. 보면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게 한국 가니까 결국 삶이 완전 바뀐 게 한 거의 200배 이상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그때 야, 진짜 이게 사실 맞을까 하는데 네. 탈북자 목소리니까 맞다고 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 제가 그때 오기 전에는 9년도 그때는 꿈만 꿔도 이제 아침에 꾸면 제가 이제 자가용차 타고 네. 내 차를 끌고 네. 서울서 뭐 수원 가고 네. 나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지형을 이제 거의 다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헤매는 꿈을 꿔요. 그 특히 어떤 꿈을 꾸고 나면 네. 탈북자들이 한국 오게 되면 이제 직장을 얻으면서 차를 자기가 사가지고 네. 자가용차를 끈다는 그런 이제 방송 듣고 나서는 와. 와 북한에는 일반인들이 자전거 차라는 게 자기가 없잖아요. 네. 기껏해야 자전거 타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꿈을 꾸는데 아침에 한번 꾸다 보니까 새벽에 지금 제가 서울서부터 지금 수원까지 네. 제 차를 끌고 가는 꿈을 꿨어요. 어머나, 얼마나. 네, 그리고 딱 깨놨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야.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 이게 이 꿈은 진짜 더 연결시켜야 돼요. 다시 눈 감았는데 꿈이 안 깨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마지막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영혼이 그대로 지금 한국에 와 있은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신비의 네, 세계에 그래서 제가 꿈꾸게 되신 네, 거예요. 탈북 동기는 가장 중요했던 게 대북 북한의 방송이네요. 광해군 시기 또 동일국가가 붕괴되면서 네. 정말 이게 북한의 모순을 라디오 통해서 알게 되면서 네. 정말 저는 항상 대북 라디오는 우리 탈북민들 특히 나한테는 정말 희망의 등대였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그렇죠. 거죠. 인생을 바꿔놓는 그렇습니다. 전환점이 예. 된 거잖아요. 대북 예. 방송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네요. 맞아요. 오, 네. KBS 한민족 방송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네. 그러시면 아까 배 타고 오셨다 아니. 그러시면 그 이제 대북 방송을 네. 한민족 방송 하나만 들으신 거예요? 한 몇 개 아니에요. 나오지 않아요? 몇 가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게 한 거의 4가지를 많이 들었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보내는 방송이 있어요. 자유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예.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 네. 그러니까 RFE 방송, 예, 맞아요. VOA 방송 이거 있잖아요. 그거 잘 들려요. 그것도. 예. 그것도 잘 들리고 그다음에 국동방송 아시죠? 네, 네. 기독교 방송. 네. 그것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들려요. 어머나. 그거 들으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 아. 예, 한국에 와서도 이제 바로 네. 이제 제가 기독교 성도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던 그러면 거죠. 이제 신앙을 가지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얘기를 지금 뭐 음. 날밤이 새도록 많이 듣고 싶은데 좀 이렇게 그렇게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 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이 탈북 동기가 굉장히 남다른데 어떻게 배를 타고 오시죠? 해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잡힌 게 어떻게 잡혔냐면 예, 탈북하는 2009년도 1월 달에 예, 북한 주민들이 모를 때 예. 제가 대북 라디오 통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후기자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근데 나이를 보니까 북한에서 모를 때 나이를 보니까 나보다 20년 차이가 어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듣는 순간에 북한에선 김정일의 나이도 모르잖아요. 북한 그러니까 주민들. 김정은이라서 그때는 누구도 몰랐죠. 김정은도. 근데 예. 제가 김정은이가 이제 후기자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놈이 김씨 독재에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던 거예요. 아, 그 탈북하자 무조건. 네. 그래 브로커한테 전화한다는 게 보육이 도청을 했어요. 그래 어떡해. 전화하다가 보육원 3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그 손에 네. 그 TV 리모컨만한 크게 그 핸드폰 탐지기가 있어요. 네.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걸. 네. 그래 그거에 잡혀가지고 제가 보육부 가서 진짜 고문을 많이 당하고 예. 그리고 기회가 또 한 번 딱 맞은 게 제가 이제는 이놈들이 이 보육원들이 나를 다음 날이면 나를 끌어다가 이제 도보이부에 이관하고 그러니까 시보이부에서 도로 이관하고 예. 또 중앙으로 이관하면 그 다음에 영원히 못 그쵸. 나오잖아요. 정치범 어떡해. 되죠. 근데 그런 찰나에 제가 머리 쓴 게 탈북하려고 임의정부터 모아놨던 위안화 돈이 제가 아. 집에 있었어요. 36,000 위안이 있었는데 네, 네. 그 돈을 가지고 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집까지 데리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한다. 집에 가면 탈북하려고 준비했던 돈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비용 휴대폰도 있다 해가지고 보혜원이 밤 새벽 4시에 네. 그 보혜원 나를 데리고 집에 내려왔어요. 아. 근데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만약을 생각해서 예. 집이 7칸짜리라면 제가 끝방에다가 비상구를 만들었거든요. 아. 올라가서 떨어지면 다음 옆집에 그 마당으로 떨어지게끔. 아. 근데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떨어져가지고 돈 가지러 갔다가. 돈을 못 가지고 왜냐면 보혜원이 같이 갔으니까 보혜원은 지금 방 안에 있는 예. 그 돈 있는 그 이불장 그 뒤에 있으니까 네. 그건 제가 다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 가지러 뒤 가는 척하면서 갔단 말이니까 이 사람이 네.
속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가서 핸드폰 이제 예비 핸드폰 갖다 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안심하잖아요. 예. 그럼 다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곧장 가서 이제 탈출했죠. 아. 그날 탈출해가지고 6시에 넘어서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네. 한 40일 고생했어요, 제가. 고생하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막 그 상처 투성이었죠, 고문당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마을도 못 내려갔어요, 왜냐면 네. 잡힐까봐. 예.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 찾았는데 그 브로커를 만나니까 브로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보이부가 지금 중국까지 나왔대요, 지금. 잡으러. 그래서 이제 동남아를 가는 그쪽에 건명 쪽으로 가면 네. 위험할 수도 있고 한데 네. 당신 돈 좀 투자하면 가짜 여권을 만들어줘가지고 비행기를 태워보내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오케이 했죠.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얼마 안 되고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쓴대요. 이렇게 계약을 써가지고 차익 써가지고 예. 한국 가서 이제 나머지 갚는 돈은 걸로. 갚는 거로 이렇게 브로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권을 만들었는데 여권 만들면서 고문당했던 흔적들은 다 이제 치료받고 또 재미나는 게 여권 만들 때 이 얼굴에 퍼렇게 이제 멍이 들었잖아요. 예. 처음 포토샵을 봤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을 막 하는 거 다 현장에서 봤어요. 보고 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네. 사진관에 나갔다 오더니 그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 네. 아니었어요 이제 그걸. 근데 그 당시에 여권 자체가 한국 여권이 전자여권이 금방 나오면서 옛날 여권도 같이 쓸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자여권 아닌 옛날 여권에다가 내 사진 붙이고 이름은 지금 가짜 이름이더라고요. 김명수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그 이름 가지고 제가 공항에 나가다 또 공항에 그날 또 이제 공항이 꽉 깔렸대요. 공항에는. 그래서 저보고 배 타고 가자. 배가 났다 해서 대련에 가가지고 대련에서 인천까지 오는 대인호가 있어요. 배가. 그걸 타고 제가 여객선 타고 들어왔죠. 어머나 네. 세상에. 그래서 탈북에 들어왔고요. 예. 제가 들어온 이후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 그러게요. 자녀들 데려왔는데 아쉽게도 어머님은 제가 모셔오다가 1년 뒤후에 모셔오다가 권명에서 어머님과 같이 오시던 14명은 버스 안에서 다 잡혔어요. 그래서 어머나. 어머님은 근데 끌려갔죠. 끌려가서 끌려갔어. 북한 보위부에서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예. 조사받다가 근데 감옥에 돌아갔어요. 어머 그래서 어떡해. 어머님은 지금 시신이 없죠. 왜냐하면 보위부에서 해산했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탈북 동기가 되는데요. 세상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대북 대북방송. 라디오였다. 그 대북 방송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가족분들을 그러면 몇 년 만에 모셔오신 거예요? 가족도 다 이제 1년 만이다. 1년 만에. 큰 아들을 제가 저 때문에 군대 갔던 애가 군복을 벗고 또 그다음에 집이 없어졌으니까 친척집에 가 있는 걸 브로커 통해 가지고 고생해서 거의 3년 차 될 때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이제 만청사는 안 돌아가신 거예요? 휴가 내려오셨다가? 그때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다음에 일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03년도 그때는 라디오 많이 들으면서 제 고향인 양강도에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또 이제 탈출돼 왔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어쨌든.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제가 어떻든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도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고 또 북한 주민들 누구나 이제 가고 싶어하고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에서는 가장 좋은 배치지라고 했던 그 만청산 연구원 거기서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 제가 북한사의 모순을 대북 라디오 통해서 안 다음에는 결코 아니다 이거는 더 좋은 땅은 대한민국이다 이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탈북을 한 거죠. 정말 우리 김영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또 이제 새로운 탈북 스토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대북 방송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맞습니다. 또 온 가족을 다 탈북시켜서 지금 현재 잘 살고 계시고 그렇지. 어머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참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또 이제 제가 뒤에 멘트가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제 갑자기 생각났다.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탈북민들 속에는 그렇죠. 일반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유교관 그다음에 이렇게 공무직 있던 사람들도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참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가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은 북한에서
만청산이라는 그 연구원에 계셨잖아요. 네. 굉장히 매일매일 매 순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사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직업을 다 내려놓을 만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북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대북방송이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대북방송들이 가서 더 많은 엘리트들과 고위층들이 좀 변화되어서 북한까지 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간절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TV에 강은정 텔레비전에 나와주신 우리 김형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기대해 주세요. 재미나면서도 또 알찬 내용 이렇게 방송해 드릴 텐데요. 참고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지식이 해박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댓글 달리시는 거 보면 아실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필요한 댓글에 한해서는 네. 제가 우리 강은정 TV 대표님 통해서 제가 네. 여러분들께 또 네. 소상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